오늘 우리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과 개헌국민연대는 선거제도 개편 촉구 및 거대 양당의 밀실 야합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양분으로 남길 바랍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경실련 선거제도 개혁운동본부 임정택 간사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우리의 염원을 담은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편 기득권 야합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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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 양당 독식 막는 비례대표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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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님의 발언으로 오늘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박상인입니다. 경실련과 시민단체들 사실 진보 보수 시민단체 같이 선거제도 개편 운동을 올 봄부터 시작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 운동에서 양 보수 진보 단체들이 합의를 한 원칙 중에 하나는 비례 의원의 비율을 높이자는 것이었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선거제도는 정치 과정에 관한 게임의 룰입니다. 현재 우리 선거제도라는 이 게임의 룰은 정쟁을 통해서 또 극단적인 지지층에게 호소함으로 인해서 각 당의 대표로 선출이 되고 양당 대표들이 선구제에서 선택이 되는, 그래서 다수의 국민들이 그 선택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더라도 사표 방지 심리 또는 상대방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억지로 강요되는 선거를 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바꾸자는 의미에서 이제 경실련을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들이 비례의석의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비례의석 확대를 통해서 정쟁이 아닌 정책 경쟁을 선거의 중심에 두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총선이 불과 몇 달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은 여론 이념 전쟁과 그리고 부패 전쟁이라는 마치 검찰의 공안부와 특수부가 선거를 주도하는 것 같은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민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청년도 없습니다. 제조 위기 문제, 양극화 문제, 탄소 중립 아리백 이행 문제와 같은 우리 국가와 미래가 달린 중요한 정책 문제가 정치 과정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은 선거는 정쟁과 이념 논쟁과 그리고 부패에 대한 논쟁으로만 점철될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선거제도의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결단을 국회가 내려야 합니다. 말로만 국민을 말하고 민생을 말하고 미래를 말하고 청년을 말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정말 진선성을 보여주려면 자기들을 스스로 얽매여서 그 게임의 규칙하에서 그것을 통해서 경쟁하는 자가, 경쟁하는 정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국민을 더 이상 호도하고 우롱하지 말고 정말 미래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여야 양대 거당의 의원들 그리고 원내대표, 대표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세욱 개헌국민연대 대표님의 발언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거법이 원래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해야 된다는 논의가 아주 국민들로부터 많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난 2019년 12월에 현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선거법을 강제로 통과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현대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냥 강행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그 명분인즉슨 소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좀 강화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그렇게 하려면 지역 선거구를 줄이고 그리고 이 전국구를 늘려야 됩니다. 비례대표를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에는 지역 선거구를 225석으로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를 75석으로 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었는데 중간에 하다가 그 당리당략 때문에
자기 당의 그 의원들을 많이 당선시키려고 하는 욕심으로 비례대표 이 수를, 이것을 47석 현재 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75석으로 늘리겠다고 하는 것,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것도 결국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3.84%, 그리고 국민의힘이 33.35%를 득표해서 비슷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60%를 차지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34.33%에 그쳤습니다. 이래서 민의를 도둑질한 겁니다. 또 거기다가 그나마 그 얼마 안 되는 비례대표를 늘리려고 한 것도 결국은 그걸 다 뺏어가기 위해서 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선거를 민의와는 동떨어지는 그런 악법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다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미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법을 가지고 우리는 도저히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승자 독식의 불합리한 선거제도 때문에 우리 정치가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의 목표는 비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마련해야 됩니다. 헌법 정신과 선거법 취지에 부합하는 선거제로 개정을 하려면 우선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는 무조건 다음번에 꼭 당선되는 걸로 하고, 그 전제를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 선거법 협상에 임한다면 비례대표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저히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합니다. 민의를 저버리고, 그리고 이 기득권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이런 나쁜 버릇을 버리십시오. 이런 나쁜 의식을 버리시고 마음을 비우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선거법 개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소선거구를 과감히 통폐합해가지고 지역구 의석수를 200석 이하로 줄여야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많은데 현행 이 기득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사실은 150석 정도로 줄여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200석 이하로 줄이고 비례대표의 의석수를 100석 이상으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구에서 당선된 정당의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칠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비례대표 의석의 50% 범위 내에서 배분해주고 나머지 50%는 비례대표제로 해야 됩니다. 지난 4월 실시된 정치개혁 특위의 그 500인 회의 공론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84%가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한 바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국민 절대 다수의 정치권에 대한 엄격한 요구입니다. 정치권은 더 이상 선거법 개정을 미루는 반민주적 행동을 그치고 선거법 개정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미 정의당 당대표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내 것은 한치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고질병이 도졌습니다. 잘못된 선거제도에 의해 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을 독식해온 거대 양당의 행태가 한국 정치의 미래를 가로막아 왔습니다. 선거제도 논의 자체가 밀실야합으로 진행되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입니다. 공정해야 하는 선거의 규칙을 지난 시즌 1, 2위 두 팀만의 담합으로, 그것도 승부 조작을 통해서 승점을 도둑질한 1, 2위 두 팀만의 밀실야합으로 정하겠다고 할 때부터 혹시나 하는 우려가 현실이 될까 걱정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관되게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그렇다고 칩시다. 민주당은 그동안 수없이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해온 정당이 아닙니까? 민주당에게 묻습니다. 지난해 2월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혁을 약속했던 국민통합 정치개혁 결의는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제3의 선택이 가능한 다당제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이재명 대선 후보자의 약속은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불과 이틀 전입니다. 민주당 의원 워크숍 결의문에서 채택한 양당 독식 완화, 비례성 강화, 소수정당 원내 진입 뒷받침이라는 선거제도 개혁의 3대 원칙은 도대체 이틀 만에 어디로 간 것입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보강해야 할 제도이지 없애야 할 제도가 아닙니다. 비례의석 비율이 낮고 연동률이 50%밖에 안 된다는 한계를 비례의석 확대, 연동률 확대로 더 보완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국회 정개특위가 29일 발표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정치학자와 법학자들은 이 문제를 그대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5월 국민공론조사와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더 개선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높이라고 답을 내놓았습니다. 본인들이 만들었던 비례위성 정당을 연동형 폐지로 해결하겠다는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는 결정의 빌미로 삼지 마십시오. 비겁한 변명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최악의 퇴행이자 개혁입니다. 위성정당은 안 만들면 됩니다. 그것도 서로를 못 믿겠다면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위성정당 방지법을 신속히 통과시키면 됩니다. 방법은 다 있는데도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서 연동형 핑계를 대고 있지만 국민들 눈에는 내 기득권 하나도 못 내려놓겠다는 거대 양당의 야욕만이 보일 뿐입니다. 서로를 사생결단 손가락질하지만 결국 그 야욕 앞에서는 한치도 다름없이 하나가 되는 양당의 모습에 국민들은 정치적 좌절을 느낄 뿐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투쟁 한복판에서 뒤로는 자기 일속을 알뜰히 챙긴다는 비판을 받을 것인지 민주당부터 생각을 고쳐먹기 바랍니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국회 담장을 넘지 못했던 촛불 민심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정당과 시민사회가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어준 것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였습니다. 이 선거제도가 불과 4년 만에 휴지통으로 내던져진다면 선거제도 개혁의 기회는 앞으로 다시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를 주권자인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한국 정치를 타협과 상생이 가능한 다당제 연합정치로 바꾸는 일은 끝끝내 요원해질 것입니다. 정의당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려는 거대 양당의 밀실야합에 단호히 반대하며 병립형 선거제도 회귀 시도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성호 개헌국민연대 대표님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나라 곳곳에서 위기 경보 사이렌이 울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 세계 유력 조사기관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사회 갈등 제1위 국가로 꼽고 있습니다. 또 정당 지지자들 간의 갈등도 세계 1위라고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실제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데 누구도 부인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잠자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국회의원이 됐고 정치한다고 나선 분들이 이런 위기 상황을 방치한다면 이것은 국민이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런 위기 국민 분열 현상이, 진영 대결 현상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중대한 문제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개혁, 검찰개혁, 법원개혁, 또 그 외에도 수많은 개혁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또 500인 회의의 국민들이 수기를 해보니까
정치가 너무 지나치게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로 인해서 비롯되는 측면이 강하다라고 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도입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계기가 마련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오늘 우리가 이런 기자회견을 이렇게 마련하게 됐습니다. 우리 양당에 있는 분들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도입하면은 굉장히 큰 손해를 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물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되는 어려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거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양당 정치인들이 중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손해보는 게 아니라 저는 이득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지금 선거 때마다 절반 물갈이를 하는 이런 공포 속에 국회의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들은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야 됩니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둘째, 지금 정치인과 국회에 대한 불신이 정말 온 국민이 전부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집단이나 사람들보다 국회의원이나 국회를 정말 못 믿을 집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도입하면 된다. 세 번째는 지금 국정 운영이 대통령실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회가 국정에서 소외돼서는 안 되고 지금 무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이걸 구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의 신호탄은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양당이, 저는 특히 민주당이 좀 각성하길 바랍니다. 비례대표제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이 적지 않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단을 미루고 있습니다. 손해를 놔야, 정치인들이 손해를 놔야 국민이 산다 하는 이런 애국의 심정으로 이번 정치개혁에 선거법 개정에 나서주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제 김성원 경실련 조직위원장님 발언이 이어지겠습니다. 예, 김성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처럼 거대 양당이 당리당략에 의해서 서로 간에 충돌을 하다 보니까 지금 민생 현안 하나 해결되는 게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실련이 지난해부터 정치개혁 TF를 만들어서 요번에는 정말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라고 의지를 모으고 전국에 있는 지역경실련과 공동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중앙경실련이 선거 관련 개혁적 단체들과 그리고 그러한 국회의원들과 토론회를 열었고요.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실련도 함께 했습니다. 인천, 대구, 광주, 부산, 대전 등의 지역 경실련이 그 지역에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민의가 들끓자 국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겠다라고 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쳤죠. 그리고 공론화 과정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비례성을 확대하자라는 다수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민적 의견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선거제도 개혁 절차를 밟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하건대 비례의석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위성정당은 방지해야 합니다. 전국에 있는 지역경실련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다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님과 강영봉 개헌국민연대 대표님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밀실야 반대한다. 비례의석 확대, 위성정당 방지, 당장 약속하라. 제22대 총선이 9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진작 확정되었어야 할 선거제도는 주판을 튕기기에 급급한 거대 양당의 무책임한 이기심 속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당초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제도 개편 시한을 선거구 확정 법정 시한인 4월 10일로 제시했으나 양당의 치킨게임에 아무런 진전도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매번 그래왔듯 정치권의 늑장 총극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다당제와 정책 국회 실현을 위한 비례대표 의석 확대, 위성정당 방지 등 국민 공론조사 결과와 시대적 요구에도 거대 양당이 팔짱만 끼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기득권 유지입니다. 전 세계 유례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퇴보시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난 총선 직전 거대 양당이 주도했습니다. 위성정당 꼼수까지 동원해 지역구 의석마저 싹쓸이하며 톡톡히 재미를 본 정치 기득 세력의 욕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수 축소를 주장했습니다. 국민 공론조사 결과에 정면 배치되는 제안이자 대중의 정치 혐오에 편승한 기생적 발상에 불과합니다. 이를 견제해야 할 더불어민주당은 되려 국민의힘을 핑계삼아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총선 시기가 흘러가도 열세를 쥔 거대 야당과 정당은 여전히 뒷짐지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향한 국민 요구를 외면한 채 자당 정치적 이득만 따지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고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2 협의체제를 발족했으나 양당이 밀실협상으로 은밀한 야합을 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길은 명확합니다. 국민 공론조사 결과에 근거해 비례대표제 의석을 늘려야 합니다. 군소정당이 정당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창당 방지에 대한 정치권 합의 및 법제화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대 양당은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을 똑바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 시작은 선거제 개편입니다. 구태를 벗어나 대한민국이 내일을 밝힐 희망의 불씨가 정치권에 아직 살아있음을 올바른 선거제도 개혁안으로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대한국민연대 2023년 8월 31일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